자, 81번 보면은 얘 이제 위치 함수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나한테 물어본 건 속도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라. 좀 나눠서 할게요. 일단 속도를 구할 거야.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고요. 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이거야. 근데 이미 속도가 지금 3차네.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속도가 증가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다시 얘가 3차 함수니까 얘 증가 감소를 보려면 얘 도함수를 구해야 돼. 얘 도함수. 그럼 말하자면 얘가 지금 속도였으면은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는 뭐 가속도인 건데, 뭐 가속도의 개념이 없어도 그냥 이제 도함수 개념으로 이렇게 미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서 3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2, 그러면은 3, 1, 2,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럼 3분의 1하고 2에서 극값을 가죠. 3분의 1하고 2에서 극값을 갔죠? 얘가 이제 감소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극값을 가지는 위치가 지금 여기가 지금 t가 3분의 1일 때고 여기가 지금 2일 때야. 얘가 지금 속도, 이 속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지금 요 구간을 얘기를 한 거지. 요 구간. 됐나요? 그래서 3분의 1부터 2까지가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조금 애매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함수를 배울 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제 이런 걸 봤었는데, 엄밀하게 하면은 그런 수학적으로 증가하는 범위나 감소하는 범위는 요 점까지 포함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얘는 그냥 양수인 부분만 취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3번 한번 보겠습니다. 83번. 얘를 일단 미분을 해주면은 4분의 3 t의 제곱 3t 빼기 1 뭐 요런 게 이제 속도의 그래프가 되겠네. 근데 이 녀석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거 4분의 3으로 묶어서 4분의 3으로 묶으면은 좀 안 예쁜데? 왜 이렇게 줬을까? 완전 제곱식으로 해줄게요. 2차니까. 이해가 안 되네. 여기다 플러스 4 해주고요. 실제로는 3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인 그런 이제 2차 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대충 이제 그려보면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0일 땐 마이너스 1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린 게 이게 지금 x 프라임 속도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네? 근데 얘가 지금 나한테 속도를 물어본 건 아니야. 속도를 물어본 건 아니고 뭘 물어봤냐면 속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그냥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V 그래프거든? 요게 V죠? 이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 그래프가 이제 음수였던 게 뒤집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이제 속력 그래프가 됩니다. 속력 그래프.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은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보면은 6 대입해 보면은 V6은 이게 숫자가 이렇게 여기 6 지금 36이니까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그러면은 8이네. 그럼 여기 6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가 8이고요. 이 꼭지점은 어차피 뭐 4밖에 안 됐었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풍력의 최대값은 요때가 그냥 최대값이겠네? 그럼 따라서 t가 6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숫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주지? 마이너스 3t. 속력이라는 게 그냥 속도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요 뭐 위치하고 속도의 관계를 조금 잘 이제 기울기로서 잘 이해를 해주면 좋고, 그게 좀 와닿지 않더라도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는 다 풀리긴 해요. 얘도 지금 이제 위치가 나와 있고요. 얘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떤 점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럼 앞으로 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요. 뒤로 갈 때는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 요건데, 마이너스 3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할게요. 그러면은 3, 1, 1, 3 요렇게 되니까 요게 3t 마이너스 1 t 빼기 3. 그럼 3분의 1하고 3 그리고 이제 위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3분의 1하고 3.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1 여기가 3. 요게 지금 속도 그래프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사실 그냥 그 값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됐나요? 근데 얘가 지금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던 때니까 요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 순간이니까 얘가 말하는 그 순간이 t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t가 3일 때. 그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해? 그러면은 요게 속도 함수였으니까 요거 한 번 더 미분해요. 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0 요게 가속도인데, 여기다가 그냥 t 자리에다가 3 대입해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8이다. 그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던 거에서는 그 값을 말하는 거야. 그 값을 갖는 때를 말하는 거고, 얘가 도함수였으니까 요때가 그 값이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다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돼요. 86번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두 점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언제냐 이거야. 한 놈이 앞으로 갈 때 다른 한 놈은 뒤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거지. 그럼 속도로 따지면은 얘의 속도를 VP라고 할게요. 점 P의 속도를. 이 Q의 속도를 V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얘가 앞으로 갈 때는 얘는 뒤로 가야 되고, 얘가 뒤로 갈 때는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맞아?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때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여기를 곱해서 요게 이제 음수가 나오는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VP 얘 미분한 거는 8t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VQ 요거는 4t 빼기 8이에요. 그러면 둘이 곱해. 8t 빼기 3, 4t 빼기 8. 요게 이제 음수가 나오는 범위. 하면은 그냥 3분의 8하고 2니까 3분의 8, 2. 2차 부등식의 해로 요 사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범위다. 아, 3분의 8이 더 크네. 거꾸로 했네. 3분의 8하고 2 사이. 이렇게. 요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제동이 뭐죠?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거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속도가 그냥 줄기만 하지. 쭉 줄다가 뭐 0이 되겠지. 근데 그때 움직이는 거리를 이렇게 줬네. 그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지금 시간하고 위치에 대한 함수로 준 거니까 얘만의 이제 그래프를 뭐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얘가 그냥 이거 상태로 그리려고 하면은 조금 난해한데 마이너스 0.45t로 묶어. 그러면은 이거 18을 0.45로 나눠봐요. 그러면은 1800을 45로 나누는 셈이겠지 이렇게. 맞냐? 몇 개 들어가냐? 40개? 이렇게? 맞아?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거 그냥 이제 위치의 그래프를 그러면 0하고 40. 0하고 40이 여기 이제 0이 될 때지.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원래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0초일 때하고 40초일 때하고.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t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저거였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상합니다. 왜냐면, 자,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가.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 앞으로 가다가 멈추겠지. 맞아? 정지를 하겠지. 근데 얘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이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거든? 이게 지금 여기는 없는 거야? 밟았지? 앞으로 쭉 갔지?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 안 되지, 그러면은. 맞아? 그러니까 이건 멈출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정지할 때까지였으니까, 정지할 때가 어디냐면 사실은 여기다 이거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그냥 위치 그래프로 보면 이제 이상하니까, 얘를 사실은 나중에 적분 가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요. 얘를 미분을 해서 속도를 보면은 마이너스 0.9t 이렇게 나와. 그럼 속도가 지금 1차 함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0.9죠. 그럼 처음에 속도가 18이었지 이렇게. y절편이 18이니까. 그럼 이게 언제 속도가 0이 되냐? 그럼 넘겨서 하면 20초일 때. 20초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요런 속도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가 딱 0이 됐지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운동이 끝나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만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야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20초일 때까지만. 근데 얘로만 보면 좀 헷갈리지. 그래서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언제 속도가 0이 되는지를 관찰을 해주면은 여기를 이제 볼 수 있겠지. 괜찮아?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미분까지만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은 그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오히려 그때는 이해가 좀 더 쉽고 지금은 조금 이제 이상할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멈출 때까지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를 이해해 주면 되고요. 오히려 여기 오른쪽에 있는 91번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하던 거라서 익숙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물체를 위로 던지죠. 위로 던져서 얘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텐데 그 녀석의 높이의 함수를 이렇게 준 거네.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아까랑 똑같아.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때를 찾으란 얘기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시간에 따른 높이를 기록을 해보면 얘가 지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0이거든? 그러니까 40m 위에서 이제 던져서 이렇게 떨어졌을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여기를 찾으란 얘기지. 여기. 그지? 요때의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안 배워도 그냥 그냥 완전 제곱식 해줘서 꼭지점 찾아주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됐어요? 근데 얘 속도를 배웠으니까 방금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을 해버려. 요거를 미분하면은 20-10t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던진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속도가 처음에는 0 집어넣으면 20이었는데 2초일 때 0이 되겠지? 그럼 뭐냐면은
요렇게 2초일 때 0이 돼서 이게 여기 있는 속도가 플러스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극값을 갖는 위치가 지금 여기랑 일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대니까 그냥 2니까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지. 근데 뭐 이거 몰라도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면 구할 수 있긴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이크 밟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를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헤맸었던 그림자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 문제는 시험에 이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지. 자, 이제 일단 문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뭐 키가 1.6이고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는데 이 사람 속도가 1분에 100m씩 움직인대요. 그죠? 분속 100m.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조금 연습할 건데 원래 속도라는 건 단위가 중요하거든. 뭐 미터 퍼 세컨지, 뭐 분속 몇 미터인지. 근데 일단 보기를 보니까 얘가 지금 미니트, 그냥 분 단위하고 미터를 사용하지.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은 그냥 분으로 쓸 거고요. 거리는 그냥 미터로 쓸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1분당 100m야. 그럼 여기 얘가 이제 이게 움직인 거리거든? 그럼 1분에 100m씩까지. 그럼 2분이면 200m지. 그러면 t분 지나면은 뭐 이만큼 움직였겠지, 이렇게. 됐네? 그때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요 말고 여기 있지. 그림자 끝.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원래 여기 서 있었단 말이야. 여기 서 있을 때는 그림자가 그냥 없지. 그러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늘어나서 여기로 이제 뭐 간 거지. 근데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저 점으로 생각 안 하고 뭐 약간 요 길이 느낌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0t일 때 여기를 이제 표현해서 전체가 얼마인지를 봐줘야 되는 거야. 됐네? 근데 이 전체를 봐주는 거는 닮은 비로 본다.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요게 이제 닮은 비고. 됐어요? 여기를 일단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숫자를 좀 1.6대 4예요. 근데 이거 10 곱하고 4 나눠보면은 4대 10, 2대 5네. 이렇게. 근데 이 닮은 비가 뭐냐면은 요거 대 요거야. 이렇게. x 대 x 플러스 100t.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면은 5x가 2x 플러스 200t가 된다. 그러면 3x가 200t니까 x는 3분의 200t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200t가 되어서 전체의 길이는 뭐 얘는 그림자 끝이라고 했지만 전체의 길이는 100t 플러스 3분의 200t고 뭐 100 플러스 3분의 200이니까 3분의 500이라고 해줄까요? 3분의 500t. 요게 지금 요 전체의 길이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분의 500이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이게 2대 5였으니까 여기가 2대 5였으면 여기가 2대 3이니까 이렇게 금방 구할 수도 있겠네. 뭐 비례식 굳이 안 세워도. 아래 96번도 하겠습니다. 하나 보니까 옛날에 개념원리에 했던 내용들인 게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니? 근데 막판에는 근데 좀 아직 함수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어지러웠을 수도 있지만 봤던 건지는 알겠지? 됐어요? 얘도 지금 보면은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수면의 높이가 1초에 1cm씩 올라간대요. 그럼 수면의 높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요게 높이지. 이게 1초당 1cm야. 그럼 요 t초가 지나면 그냥 t라고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전에 그림자 문제처럼 요거하고 닮음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 큰 원뿔이 지금 6, 18이야. 1대 3이지. 여기도 1대 3이겠지. 그럼 여기가 t였으면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3분의 1t가 되겠지. 이렇게. 됐네? 그럼 t초 후에 높이가 t고 반지름이 3분의 1t니까 그럼 t초 후에 이 물의 부피라는 거는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그냥 t. 그럼 좀 이쁘게 써주면은 9분의 파이 곱하기 t의 세제곱. 요게 그냥 이제 물의 부피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이 부피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요. 3분의 파이 t 제곱인데 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언제? 높이가 5일 때. 높이가 5일 때. 그러니까 t가 5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해주면은 3분의 25 파이만큼 부피가 변하고 있었다 그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속도를 했다면은 지금 어떤 뭐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또는 뭐 넓이 이런 것들의 변화율도 그냥 이제 식으로만 만들어 놓고 미분을 하면은 이 녀석의 변하는 속도, 변화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91페이지. 요거는 이제 물리원 문제랑 똑같습니다. 물리원 문제랑 똑같아요. 자, 그래프를 하나 줬습니다. 문제 읽기 전에 여기를 보면은 요게 지금 VT 속도의 그래프지. 맞아요? 자, 보세요. 출발했죠? 이제 뭐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지금? 뒤로 가죠? 맞아요? 뒤로 가요? 자, 여기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 뒤. 왜요? 요거는 이제 VT야. VT라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함수지. 도함수는 뭐만 보라 그랬어요? 부호만 보라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뒤로 가는, 여기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 뒤로 가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VT 그래프니까. 아까 이제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봤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봤지? 올라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 내려가면 뒤로 가는 건데, 요건 속도 그래프다 이거야. 속도 그래프. 부호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이 뭐라 그랬지? 근데 가속도라는 건 뭐야? 얘를 미분한 게 가속도지. 얘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가속도를 보고 싶으면 요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냥 가속도의 값이 가장 큰 거니까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데를 봐줘야겠지. 양수이면서 제일 큰 데가 뭐 어딘지 봐야 되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점들을 물어봤네. 얘는 음수니까 아니고 얘는 0일 거고, 그지? 얘도 0일 거고. 그럼 얘하고 얘도 음수네. 그럼 얘일 수밖에 없겠네. 그지? 얘가 제일 가속도가 크겠죠. 약간 좀 허무했네. 응?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얘는 음수야, 기울기가. 이건 0이야. 얘는 플러스지. 얘는 0이지. 얘도 마이너스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T3일 때밖에 없죠. 자, 속도 그래프고요. 여기서 이제 옳은 것만 골라봐라. 기억. T는 5일 때, 6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 OX. 속도는
이렇게 한번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5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지? 안 바꾸는 거지? 극값이 아니에요. 그럼 극값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 몇 번 바꿉니까? 한 번, 두 번 밖에 없네. 니은도 틀렸네. 사실 말만 다르게 한 거지 극값이랑 같은 얘기예요.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2하고 4 사이에서는 뒤로 간다. 맞는 얘기지. 뒤로 가고 있다. (603번도)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는 VT, 속도 그래프만 했었지?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야. 그지? 이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 내려가면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 출발해서 앞으로 가지. 이거 뒤로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또 헷갈리면 여기가 지금 이게 수직선인 거야. 이게 X축인 거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네? 자. 근데 이 사람이 T는 A에서 속도가 최대이다? 일단은 여기서 속도를 물어봤는데 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아까랑 비슷해.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근데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그럼 속도가 최대가 아니겠지? 맞아? 틀렸죠. 자, 0과 F 사이에서 운동 방향은 3번 바뀐다. 자, 볼까요?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어디에? 그렇지. 여기. 이렇게 운동 방향. 아까랑 달라. 아까는 속도 그래프였지. 그러니까 아까는 X축을 뚫을 때인 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여기서 턴.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이 근데 F 제외하고 0에서 F 사이였으니까 하나, 둘, 셋, 3개 바뀌는 거 맞네. 구간이 0부터 F 사이였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 속도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C냐? C에서 속도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속도는 기울기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 다음에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OX. X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가 더 멀잖아. 그지? 이게 좀 멀리 이렇게 함수값이 큰 걸 골라주면 되겠지. 얘는 그래프를 겹쳐놔서 좀 보기 싫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위치 그래프겠죠. 그러면 지금 P를 보면은 P는 약간 어지럽게 움직이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쭉 가는 거네. 이렇게. 됐죠? 그다음 보기 한번 보죠. A에서의 P의 속도와 Q의 속도? 그러면 요 같은 점 A에서의 속도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누가 더 큰 거예요? Q가 더 큰 거네?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자, P하고 Q하고 언제 만나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 B일 때 하고 E일 때 만나는 거예요. 위치가 같으니까. 같은 시각일 때 같은 위치니까. 그 B일 때 만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각 C에서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같은 방향. 그럼 이제 C일 때니까 얘는 기울기 음수고요. 얘도 기울기 음수인 것 같은데.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둘 다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겠네. 나는 예전에 물리할 때 이 역학이 제일 쉬웠거든? 너무 좀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위치, 속도, 요 그래프를 이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그 도함, 우리 항상 그 도함수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봤잖아. 속도가 나오면 부호가 중요한 거고요. 위치 그래프는 이거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제 봐주는 거야. 됐어요?
오늘 저 뒤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뒤에 저기 공부하면서 이따가 좀 질문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줄게요. 그냥 교재에다가 해오면 요거 뭐야 숙제 RPM 여기까지 하면 너무 많나?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577 일단 91쪽까지만 해오세요. 더 풀어도 상관없어. 91까지는 최소 해오세요.